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간첩이라는. 이거는 이 사람은 청맥이라는 잡지의 모임에 참석한 거지. 이건 군부 독재 반대하는 거였지. 중정이 통역당을 간첩으로 엮었다. 그런데 이건 중정이 허위로 조작해서 엮은 거다. 이 사람은 사회주의를 탐닉해도 친북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다. 이건 뭐 너무 순진한 이거는 그러니까 그 근거치고는 어디서 그러니까 지 멋대로 여기저기를 따서 한 건데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하당에는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추종 종속적인 지하당이 있고 이게 통역당 계열이고 그다음에 북한에 사상적으로 추종했지만 실제 연관은 좀 자제했던 그룹이 있어. 이게 인혁당 계열이야. 그러니까 통역당 계열은 뭐 진짜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에 갔다 왔고 북한에 받은 뭐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그 주사파들의 찐 주사파들의 모임에는 통역당은 한민전 반자전선의 전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그러니까 통역당은 애초에 얘기도 안 되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얘기고 반면에 인혁당 쪽 북한의 여기를 오히려 쟁점으로 삼자. 여기는 북한에 정서적으로 이렇게 종속돼 있었는데 인적 연계는 좀 자제했던 그룹이야. 근데 인혁당 재건이도 조작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나는 범민련 활동할 때 인혁당 재건이 사람들과 활동을 같이 했었어. 거기서 자기들이 그 조작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물론 법적으로 무리한 재판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리한 거랑 실체가 어떠한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인혁당 재건이라는 조직 실체가 있었는데 법적으로 무리한 게 있었어. 그게 사건의 팩트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회주의나 뭐 통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순수한 민간인이다. 이건 잘못된 거야. 거짓말이야. 이런 거 없었다. 근데 이런 것처럼 많이 지금 확대 포장돼 있어. 그래서 이걸 보신 다른 분이 너무 이제 답답하니까 야 김진락 수기에도 간첩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 이 허위면을 왜 지금 재심 쫓고 안 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이제 답글을 다셨냐? 왜 그런 간첩의 글씨를 처음처럼에 새겨 넣었을 때 이스라엘기 들고 안 뛰어나가냐 너. 그 다음에 재심 요구 안 했으니 간첩이 맞다는 게 증거냐? 김진락 수기에 썼으니 간첩이냐? 그럼 김진락은 간첩인데 왜 간첩이 하는 말을 믿고 신영복의 말은 안 믿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인데 처음처럼이 그 새겨졌을 때 사실은 내가 볼 때 반대했어야 돼. 근데 반대를 하지 않은 거는 우리 사회가 약간 좌파, 진보가 너무나 주도권을 잡았어. 너무 과도할 정도로 주도권 잡아서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중정이 시키는 대로 내가 볼 때 신영복은 자기가 통역당 당원이라는 걸 부정한 일이 없어. 근데 이 양반이 신영복 평전 같은 데 보면 교묘하게 말을 좀 틀어. 그러니까 나는 뭐 몇 번 김진락을 몇 번 안 만났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여지를 줘. 이거를 확대한 게 누구냐면 한홍구 같은 사람이 확대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신영복 정도 되니까 김진락을 만났어. 그러니까 만났는데 몇 번 안 났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걸 한홍구가 몇 번 안 만났으니까 통역당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신영복 평전은 위험한 책이야. 그러니까 곳곳에서 한홍구 같은 사람들이 통역당 실체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위험한 시도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김성만 구미 여학생 간첩단 사건, 그 다음에 통역당 중에서 박성준 씨 같은 계열을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를 받는 사례가 조금씩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실체 진실과 법적 진실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리고 그게 뭐와 관련이 있냐면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걸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러니까 그 신영복의 원운석 글씨체를 원운석을 하는 거와 비슷한 어떤 역사 바로 세우기, 그러니까 진보파 역사 바로 세우기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지는데 그거의 일환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인 거죠. 신영복도 자기가 통역당이라는 거를 부정한 일이 없어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통역당은 너무 명백하니까 니네 좀 아무리 그래도 통역당에 대해서는 좀 조작이라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래. 그랬더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박성준 재심 청구에서 무죄 받았다. 그래서 이거 명백한 무죄다. 이게 막 통역당 사건은 실제 간첩 사건을 확대 조작해 이를 이용해 그 당시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지식인 학생들을 엮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거야.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이런 사건 중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통역당 사건. 그렇죠. 그리고 이게 박성준 씨나 박경호 씨 이런 사람 무죄 받은 게 사건 자체가 무죄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의 그 불법 때문에 이게 재심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싹 빼고 마치 없는 사건 조작해낸 것처럼 하면서 나는 통역당을 이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이 주사파들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데 이분들의 용감함에 지금 요거는 그러니까 최근에 빈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재심 사건은 나중에 다시 다 뒤집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그 1년 만에 지금 원은석이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다 뒤집힐 가능성이 많은데 진보파들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89년에 그 저기 동의대 사건 같은 게 있잖아요. 동의대 사건이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경찰들이 버젓이 그 사망한 사건인데 그런 것까지를 민주화 운동의 어떤 범주 안에 넣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어요. 그 정도는 자제할 줄 알아야 그렇죠. 진보와 민주화 그렇죠. 운동이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를 이렇게 진보 어떤 민주화 운동의 영역으로 듣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베렌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읽어요? 뭔데? 아우 이게 어느 하여튼, 러시아 말이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 또 보시면 이분들 너무 재밌어요. 댓글이 70개가 달려. 74개. 이게 이제 재판에서의 증거는 중정의 주장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이 정말. 이거 왜 간첩이라는지 니네 빨리 핵심 근거 안 내면 니네는 바뀌라는 거야. 그리고 재심이라는 건 할 필요가 없대. 국민들에게 간첩이 아닌 양심적 지식인으로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왜 재심을 하냐. 이미 국민들이 이 사람의 무죄를 다 증명했다는 거야.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국민들에게 간첩이 아닌 양심적 지식인으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2000년대에 그러니까 신영복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지지 기반을 넓혀가는 과정과 심지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한 거랑 일치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바로 일정한 수준에서 그 다음 장이 또 나와. 왜 신용복 쌤이 재심 청구를 안 했냐. 신용복은 이미 사회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처음처럼 봐라. 이렇게 사랑받고 있지 않냐. 그리고 수많은 후배들이 정계에서 누구겠어요? 문재인과 고민정이죠. 우리 저기 정청래도 이분 또 존경하잖아. 민주당 그 의원들은 다 한 명씩은 신영복 글을 인용해서 존경한다는 얘기를 충성 맹세를 한 번씩은 했거든요. 존경심을 그러니까 성공에 대해서 아무 제약 없이 교수 생활하고 뭔 실익이 있다고 재심을 청구하겠냐. 이미 사회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그러면 처음처럼 소주도 없애자고 퇴출운동 좀 하라고 저희한테 조언을 하네요. 이건 좀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러니까 신영복 씨에 대해 소개를 하면 그러니까 김종태가 대빵이고요. 이문규, 김진락이 넘버 2, 넘버 3고 그다음에 김진락 산하에 민족해방 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족해방 전선에 관여했죠. 그러니까 그 신영복 씨가 최근에 약간 물타기 하는 것의 하나로 통역당과 민족해방전선이 다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로서는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PS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PS가 뭐냐? From Paper to Steel이라는 건데 책과 그 스틸, 강철 이런 건데 그러니까 투쟁을 혁명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연히 촛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80년대만 해도 촛불이 아니라 대중 거리 항쟁을 하고 군부대가 나오면 군부대를 돌려 세워서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은 거리 항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탄핵을 해서 정권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 항쟁 플러스 이것 전엔 뭐가 있었겠습니까? 무장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남미나 베트남형 무장 투쟁이에요. 그래서 그 난민전 같은 데 보면 무장 활동을 하잖아요. 난민전의 무장 활동은 좀 장난스러운 거였는데 통역당은 좀 의미 있게 고려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From Paper to Steel입니다. 저기 청와대를 포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 산에다가 대포를 끌어다 놓고 그거를 청와대를 공격하겠다라는 거에 이반자입니다. 신용복 씨가. 신용복 쌤이?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사람이야. 이 사람만이. 우리처럼 이제 파출소 가서 총을 가져오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난민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난민전은 파출소에 그렇지 저기 이석기 애들도 그러잖아. 총 탈취해서 뭘 하겠다 그 정도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했거든. 이제 전쟁이 터졌어. 너는 뭘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파출소로 얼른 가서 총을 다 무기를 탈취해서 인민군에 입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정도인데 이 양반은 내가 알기로 가장 과격한 무장투쟁, 그러니까 무장투쟁의 이반자야. PS 계획이랑 유명하고 또 하나는 70년대 중반에 북한에서 그 이신영복을 송환을 요구한다고. 이거 왜 그러냐면 통역당 계열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 통역당이 왜냐면 한민전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영복하고 북한 포로랑 바꾸자 그러잖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인혁당 계열은 그런 소리 안 한다니까. 그다음에 그리고 평양에 가면 김종태 거리 있잖아요. 통역당 그 주동자. 그러니까 그 신영복이 왜 그래? 통역당 계열만 그래. 이를테면 이진영 씨 같은 경우는 민족해방전선에 관여했다가 북한에 저기 하고 60년대 후반에 칼기를 납치하잖아. 그 왜 납치하냐면은 한민전 방송 때문에 그래. 한민전 방송하고 대남혁명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 한민전 방송하고 평양 방송이 어떻게 다르냐면 한민전 방송은 여기는 구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나와. 한국말로 데려가서 그래. 납치해서 그래. 근데 평양 방송은 그 평양말로 나와. 위대하신 이렇게 그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오길남 씨 사례도 있지. 등등해서 그러니까 북한이 신영복을 이렇게 송환을 요구했다는 건 뭐냐면 북한의 최애자야, 최애자. 가장 사랑하는 저기야. 그리고 얘를 데려가면 이진영 오길남인 것처럼 북한의 활용 범위가 넓어서 그래. 그러니까 신영복은 무슨 인혁당의 사람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우리나라 북한 종속적인 지하당 조직의 최고 엘리트야. 근데 이분들은 또 근데 이건 아니라니까. 이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과 역사의 판단이 끝났다. 신영복에 대한 뒷장 보여주세요. 당신 같은 극우 세력 빼고 국민들과 역사적 판단은 끝났다. 신영복은 이제 지식인이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제 그 문학가로서 사상가 문학가로서 이미 추앙받고 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더 웃긴 건 이분들의 이제 이런 거예요. 북한과 연결된 증거 하나도 없으면서 왜 그런 소리 하냐. 쾌쾌 먹은 북풍물이 너무 한심하다. 그래서 밑에 여기 꼭 나오죠. 일제 강점기 친일파들은 제대로 된 제값 받았나요? 이분들의 항상 마지막은 친일파도 처단을 못하는 나라에서 누구를 감히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분들이 나는 그 신영복 원은석 철거 투쟁을 하고 나서 조금 약간 당황했는데 SBS 보도 그다음에 이병태 교수, 진중권 교수 등등해서 이야기를 축소하면 좋겠다. 더 이상 논란을 불러일으키면 않는 게 좋겠다라는 분위기야. 왜 그러냐면 신영복은 너무 명백해.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주사파나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 하나를 안 내놔요. 그러니까 뭘 좀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제 주사파보다 더 무서운 건 개딸이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임종석이나 이인영은 조용한데 철험회가 날뛰잖아요. 민주화 운동은 철험회가 혼자 다 했어. 그러니까 뭘 모르는 애들이 날뛰는 게 지금 딱
요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이분들이 민 대표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같은 인간들은 솔직히 구덩이 파서 다 묻어버려야 된답니다. 그런 말이 있었어. 맨 밑에. 문재인도 빨갱이고 노회찬도 다 빨갱이고 정의당 민주당도 빨갱이니까 너는 극우기 태극기 할매야.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구덩이 파서 다 묻어버려야 정치가 발전한다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야. 난 이런 반응을 기대했어. 원래는 이제 이런 반응이 이런 반응을 있으면은 기대했어. 야 웃기지 마 신영복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사파들이 갑자기 신영복에 대해서는 모두 입을 닫고 민경우 변절자 나쁜 놈 이렇게 아니, 들어겠죠. 변절자니까 내가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반응은 모범 답안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는 거야. 그게 모범 답안. 이거 주사파가 그걸 잘했어. 내가 볼 때는 내가 주사파를 몇 번 깠잖아. 그 중에서 제일 2007년 8년도에 경기 동부를 막 컴퓨터에서 댓글 싸움을 한 적이 있어. 막 댓글을 키보드 워리어 뭐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어느 순간 딱 끊겨. 그러니까 지시가 내려간 거야. 경기동부 지시가 내려가면서 더 이상 민경우랑 싸우자마자. 대거리 하지 말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강연을 해서 먹고 살았잖아. 근데 강연이 싹 끊겨. 아무도 나에 대해서 상대해주지 않아. 그러면서 끝난 건데 지금도 그렇게 반응이 옳은 거야. 신영복은 얘기를 하면 할수록 불리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거리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SBS나 진중권이나 이명태 정도의 대응이 옳은 거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우리 파리국은 훌륭한 거지. 더 얘기를 하셔. 더